많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그냥 촛불 들고 이렇게 나라를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것 너무 불행한 경험을 했으니까 민주적으로 총선을 해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고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자. 내년 4월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4월이 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또 민주정부에서 선거라는 게 있으니까 그 대신 선거해서 200석 이상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진다면 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예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켜보자 이런 연대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은 제1야당이고 현재 원내 다수 의석이다 보니까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당론이 아니다 했지만 그런 목소리가 민주당 그리고 신당 또 여러 가지 세력 중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선거 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서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검사 탄핵 저희가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죠? 다른 탄핵은 국회의원이 100명 있으면 돼요. 발의를 할 때.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한이 일단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자, 민주당 두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장님, 요즘에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다 상관없다. 나는 석탄당 만들어지면 찍겠다. 석탄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윤석열 탄핵당. 윤석열 탄핵만 한다면 나는 그 당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 전주에서 보궐선거 있었죠. 그때 안혜욱 후보가 10.4%가 10.14%. 그분은 나와가지고 다른 얘기 한 거 없어요. 줄 얘기만 했어요. 네. 그랬는데 10%를 넘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민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탄핵당이 나오면 찍겠다. 나는 정말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내 뜻을 적극적으로 발현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기성정치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여의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것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런 정도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상이 되느냐, 설득이 되느냐, 아니면은 협치가 되느냐, 이 대상이 아니라고 민심은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민생 이름으로 무엇을 해보자 하는 여기에 식상해하고 실망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너희들 못 믿겠다. 차라리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찍겠다. 10% 넘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제대로 쳐다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민영배 의원이나 김영민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뭡니까? 탄핵 발의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통령이 실제 탄핵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정치를 좀 하라. 이런 경고의 의미를 제도로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발의하고 강제하자.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급진적인 발상이긴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연대를 해보자.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지금 민심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신인규 위원장, 네.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보자.
파장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정치적 영향은 꽤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저의 입장은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2번 경험을 했는데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이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탄핵을 의결해서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심리적인 탄핵이다.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탈당까지 한 마당에서는 충분히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과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저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전략 전술이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끝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을 외치는 것은 저는 이건 매우 우려스럽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결사체를 만들 때도 어떠한 반윤이라고 하는 이런 안티테제를 가지고서 새 시대를 열겠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내걸 때 그 가치에 저는 국민들이 반응한다라고 보고요. 탄핵에 대해서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정치인들이 먼저 탄핵 여론을 조성시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탄핵에 역풍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득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인용이 됐는데 당시에는 민심이 먼저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은 끝까지 안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의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도 8대 0으로 파면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실제로 탄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효적인 저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 뭐 아까 석탄당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하나의 민심의 부분으로서 저는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정치 세력화 교체에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김철근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연대의 고리로 탄핵을 건다. 그걸로 총선을 치른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면 결국은 한나라당이 된다.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게 정치부장들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탄핵 논의가 됐고 실제 국회가 탄핵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역풍이 불었던 건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20% 후반 또는 30% 초반대 정도 같았는데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문제가 노무현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사실상 정부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수준 상황 이런 정도로 저희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탄핵을 고리로 건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이른바 친윤 13개 정당의 의석수가 100석이 안 된, 제가 보기엔 내일 선거한다면 국민의힘은 100석이 안 됩니다. 92, 3석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럼 이른바 그 정당으로는 탄핵 저지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거부권을 지킬 수도 없는 이런 구조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치 그것을 정치권이 연대를 해서 미리 그 연합을 하고 간다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역풍으로 거꾸로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평가에 대한 심판으로 치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 견인하고 강제하고 할지 그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두 분이 신인규 변호사 우리 또 그 김철근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빅텐트 안에서 선거를 치른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우리 그 신인규 지금 창준위원장 같은 분을 충분히 포용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보수정당 안에서도 이런 개혁적 성향의 사람들이 충분히 정치를 개혁할 수 있고 혁신적
아젠다를 국민들에 내고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당연히 탄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윤핵관 중심으로 금핵관으로 간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질주를 하고 개혁신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인기 변호사도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면 탄핵 내건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탄핵을 걸고 총선을 치르느냐 마느냐고 하는 야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국정 운영의 방식을 이렇게 가고 민생은 도탄됐죠. 경제는 파탄됐죠. 정치는 사망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 가겠다고 하는데 탄핵 없이 그냥 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안아내면 모를까. 이분들과 같이 안 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탄핵이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 보통 명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정계환 대표님의 의견도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 사망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으로 참 비극적인 이런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는 그 상황을 초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 끌어내릴 방법만 있다 그러면은 저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견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 현실은 또 현실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파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상민 장관의 사례처럼 또 복귀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정치인들은 좀 더 책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저도 민심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 이름도 저 민심동행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DJ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심보다 반보만 앞서라고 했거든요. 민심보다 10보로 앞서기 시작하거나 5보로 앞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감도 있습니다. 전 아까 김용민 의원이 뭐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최고도의 압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고 제도고 이것을 무슨 물리적 폭력으로 뒤엎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전술 전략들을 잘 고민할 책임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